자. 자, 166번 이제 할 차례네. 이것도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해도 되겠어? 안 할 수 없잖아. 안 할 수 없으니 해야죠. 버텨봅시다. 여기시 해내봅시다. 오늘 3, 4교시는 학교별 주간지를 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풀면 돼요. 교과서에, 이번 주 교과서고요. 교과서에서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험이 없고 그것만 풀면 듣고 싶어. 열심히. 시간만. 그래. 교과서를 빈틈없이 끝내야지. 아마 교과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숙제 교재들로 막 기출문제 풀었고 또 풀고 있잖아. 교과서를 보면 익숙할 거야. 매칭이 좀 될 거야. 이거 숙제에서 했던 건데 교과서에서 있네? 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그렇게 교과서 버리는지 여러분들 좀 이제 알지 않을까? 일단 166번 문제를 풀 건데 이거 무적정 하기 전에 내가 처음 설명할 때도 정성스럽게 열심히 막 얘기했던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등차 수열합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공식을 정리하면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AN을 우리가 첫째 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A1 더하기 N-1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등차 수열 자체가 n에 대한 1차 함수고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이때 n은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는? 핵심은 n자리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열심히 계산을 할 때 n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생긴 거야? 2분의 d n제곱 꼴로 이렇게 생긴 거야. 뭐 뒤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2분의 d n제곱으로 시작한다. 등차수의 합은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가 항상 무슨 자리인 걸 알 수 있다. 결국에 등차수열의 2분의 1을 한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166번에서 SN이 2n제곱 더하기 5n이면 바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공차가 몇이다?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바로 나와야 돼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항상 2분의 d자리니까 n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2배 하면 공차가 나와요. 2배 하면 공차가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요거는 바로 해야 되지.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d는 4 찾았어. 그래서 우리 일반항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일반항은 그러면 항상 dn으로 시작하니까 4n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요 뒤에 어떤 숫자, 어떤 상수가 와야 되는지는 수열 AN에서 어떤 항을 하나는 찾아야지. 하나는. 그치? 그래서 우리 뭘 찾아 보통? 그치? 1을 찾지. 왜? S1은 뭐니까? S1이 A1이니까 여기서 A1은 7이네. 그래서 4n 더하기 3입니다 라고 정답을 낼 텐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요게 되려면 조건이 있었지. 요게 그대로 이 수열에도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 등차 수열 합의 상수항이 없어야 돼. 즉 여기에 상수항이 없을 때, 상수항 없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상수항 없을 때.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지. 결국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우리 원래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풀어보자.
이 문제가 SN이 2n 제곱하기 5n이지. 자, 정석풀이. 여러분들 객관식 풀이가 아니라 시험 예를 들어 서술형에서 SN이 이거 할 때 AN 찾아보래. 서술형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SN에서 뭘 빼? S? n-1을 빼. 원래는. 그치?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수열은 함수처럼 보기로 했으니까 n자리에 뭘 든 거야? n-1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n자리들의 n-1을 대입한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리고 빼는 거야. 빼면 뭐가 나온다고? AN이 나오는 거야. AN. 그치? 그럼 AN이 나왔어. 어떤 식이 막 나왔어. 그럼 계산해보면 여기가 그게 나오겠지. 4n 더하기 3이 나오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계산한 결과는 n이 몇 이상일부터? 몇 이상일 때부터 항상 성립한다? 2. 그치?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게 정석풀이잖아. 그래서 이걸 항상 갖다 쓰고. 그러면 우리가 찾은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알아. 그럼 첫 번째는 따로 구해야지. 그치?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해? 문제에서 우리가 이 식을 어디서 유추한 거야? 합에서 유추한 거잖아. 합에서. 그럼 첫째 항도 합에서 유추하셔야 돼. 그래서 A1은 S1이라서 이게 7이네. 근데 여기서 실제로 혹시 몰라서 이건 원래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애인데 1일 때 넣어보니까 몇이야 여기서 A1 1일 때 7이네.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서 얘기한 첫 번째 항도 7이니까 둘이 어때? 똑같네. 똑같네. 이러면 그냥 어떻게 쓴다고? 이러면 따라서 A에는 그냥 4n 더하기 3이네 라고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래 정석풀이야. 이게 머릿속에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이건. 그치?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매번 이렇게 풀 수 없으니까 이 문제, 이 166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푼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주어진 SN이 n에 대한 2차식이야.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면 무슨 수열이다? 바로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가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확인한다고? 여기 뒤에 상수항이 임 나온다 확인하신다고. 그래서 상수항 유무를 확인하신다고. 상수항 임 나온다. 있어? 없어? 이때 상수항이 있으면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그치,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그러면 상수항이 예를 들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구한 A1이랑 실제로 여기서 구한 A1은 달랐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대. 근데 만약에 없어. 상수항이 없어. 이러면 방금 우리가 푼 문제와 같은 상황이라 그냥 첫 번째부터 등차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 빨리 풀 수 있어요. 시간 싸움이에요. 계산이 좀 복잡해서 수열해. 자, 그러면 되셨으면 한번 168번 풀어보세요. 방금 설명이 이해되셨으면 168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약속한 대로 한번 풀어볼까? 일단 주어진 SN을 딱 보자마자 n에 대한
2차식이네. 이거 딱 보자마자 1. n에 대한 2차식이다. 합의 결과물. 그럼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바로 반응을 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인데 뭘 확인해? 상수항이 있나 없나 확인해. 근데 이건 상수항이 있네.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이러면 몇 번째 항부터 등차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일반항을 세우러 가볼까? 일반항. 자,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들어가면 일반항 어떻게 세워? 두 번째 항부터 등차면 일반항 어떻게 세워? 그냥 똑같아. 이때는 상수항을 무시하고 풀면 돼. 상수항 무시하고 풀면 돼. 일단 즉 해볼까? 여러분들 여기 n제곱 앞에 개수가 3이야. 이거 보고 공차가 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바로 6. 그렇지. 공차가 바로 6입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6n으로 시작하겠네. 6n.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지금 이 a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치?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상수 찾아야 되나? 상수, 그치? 요 상수 찾으려면 첫 번째 항 찾아서 상수를 찾잖아. 그렇죠? 여기서 요 뒤에 상수 맞추려고 구하는 첫 번째 항은 누굴 무시하고 푸는 거야? 누굴? 요거 무시하고 푸는 거야. 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3n제곱 더하기 n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평소처럼 풀면 돼. 그럼 a1은 뭐야? 이 상태에서 4지. s1 a1 4잖아. 그래서 1에 넣었을 때 4를 맞추려고 6n-2다 라고 해놓고 그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해. 즉 상수항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풀면 나오는 식은 그건 두 번째 항부터야 라고만 해주면 돼. 상수항 무시하고 똑같이 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만 해주면 돼? A1은 따로 구해야지. A1은 뭐야? S1이니까 뭐지? 그래서 하면 3이네.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둘이 어때요? 지금? 여기다 1로 가. 여기랑 실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수항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구했을 때 이렇게 나와서 얘는 의미가 없는 애가 이게 정답. AN은 6n-2인데 이 등차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요. 첫 번째 항은 S1 따라갑니다. 라고 따로 두 개 딱 써주고. 그리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구하래. 그러면 이 A1은 문제에서 말하는 A1은 3이고 여기서 A3이랑 A5가 따로 나오는 거지. A3은 16이고 A5는 28이다라고 여기서 따로 나오는 거지. 따로 나오는 거지. 정답은 47. 됐고. 한번 기출 문제가 있어. 35번 문제가 있어요. 다음 문제는 이거 하나만 딱 도전해보자. 이거 하나만 딱 도전해보자. 그리고 나서 숙제를 좀 같이 몇 문제 보자. 이거 풀고 숙제를 먼저 같이 보자. 이게 여기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수리고 부교재 문제들을 막 넣어놔서 좀 많이 어려워. 문제 번호를 보면 이 35번 빼면 고3 10월 공통 15번이면 얘들아 이거 마지막일 거거든. 공통 마지막 킬러일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번 막 13번 이래. 이거 수리고는 부교재에서 고3 6구 평가원 수능 21번이나 킬러밖에 안 주거든. 그거를 모르는 거랑 많이 빡세고. 근데 35번은 한번 볼만해. 35번은 여러분 같이 좀 도전해 볼 만합니다. 내가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등차 수열의 합의 함수적 관점이 이런 데서 나오거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한번 오늘 부딪혀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해석의 시작이 어디서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 함수가 익숙하지 않아서 함수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건을 해석할 땐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S18에서 S9를 빼면 0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남아 얘들아? S18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18번째까지 더한 거고 S9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더한 거잖아. 빼면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이 남는 거야? 10번째 항부터 18번째까지 남겠지. 그러면 자, 이런 말이 드네. 10번째부터 18번째까지 다 더하면 0이라는 말이야. 그죠? 이건 현재 등차 수열인 상황입니다. 그럼 얘도 여러분들이 풀어서 쓴 얘도 사실은 뭐야 현재 상태는? 얘도 등차 수열의 합 아닐까? 그치? 얘도 여전히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얘를 좀 표현해 볼까요? 2분의 첫 항이니까 10번째 항, 끝항 18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가 9개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에는 좀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안에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는데 내가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래도 계속 얘들아 이거 잘 봐봐. 2분의 A10 더하기 A18이야. 몇이야? 2분의 A10 더하기 A18이면 몇 번째 항이야? 그렇지. 이거 등차 중앙 아니야? 등차 중앙. 10번째 항이랑 18번째 항의 정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이게 A14야. 이게 14야. 등차수의 합공식 안에는 등차 중앙이 항상 들어있어. 적절히 활용하면 계산하는 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A14에다가 9를 곱했다는 건 그랬을 때 0이라는 건 어차피 A14가 그러니까 그냥 뭐다? 그렇지. 이제 0이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A14가 0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A14가 0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표현이 바뀌어. 표현이 바뀌어요. 봐봐. A14가 정 가운데 있었어. 근데 0이야 그게. 여러분들 더하기 A15 할 거잖아. 그럼 이거 그냥 뭐야? A15는 14에다가 공차 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D지. D야. 그러면 A13은요? 뭐야? 마이너스 D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석해 놓은 게 온통 이제 요렇게 쓰이겠네. 쭉 D 마이너스 D, 2D 마이너스 2D, 3D 마이너스 3D 막 대칭을 쭉 이루겠네. 그렇죠? 그럼 대칭을 쭉 이루게 식을 좀 더 써보면 몇 개 안 되니까 좀 다 써볼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일 거야. 하고 A 16, A 7, 이게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D, 3D, 4D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집합이 있대. TN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는 SK를 원소로 갖는데 SK가 뭐야 결국에? 등차 수열의 합의 결과물을 원소로 갖는 거지, 그치? 그게 원소의 개수가 13이 되도록 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숫자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n이 1일 때야. 예를 들어서 n이 1이야. 그러면 tn이다 t1은 원소가 누구야? S1밖에 없지. 원소의 개수가 단 하나네. 그쵸? 그러면 일단
쭉쭉쭉 갈 거야. 그러면 n이 2일 때면 S1이랑 S2 가겠지. 근데 S1이랑 S2 값은 같아 달라. 확률이 다르지 않아? 왜냐면 수열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치? A1부터 시작해서 DC 계속 커지는 수열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몇 D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더해져가지고 마이너스 4D, 3D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수열이. 그러면 어디까지는 확실히 무조건 달라요, 여러분들. n이 10 한번 n이 13일 때 한번 해봐봐. n이 13이면 S1, S2, S3에서 S13까지 가는 거야. 얘네까지는 어때? S1부터 S13까지의 값은 어때? 값이 다르지. 왜냐면 S10이 여기까지 더하는 거고 거기다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3D만큼 더하는 거니까 값이 달라지지. 그치? 그럼 S13까지는 매번 다른 항들을 더하는 거잖아. 당연히 값이 다르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13이 되는 맨 처음은 언제야? 맨 13일 때지. 맨 13일 때 맨 처음으로 원소의 개수가 6개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니 그때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S12랑 S13, S10도 다르고 S11도 다르고 S12도 다르고 S13도 다를 거잖아. 그렇게 해서 총 13개가 되는 첫 번째 순간 S13의 첫 번째 순간.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가 13인 순간 처음은 n은 13일 때야. 여기까지는 달라. 그리고서 한번 n이 14일 때 한번 해보자. n이 14일 때. 그러면 S14잖아. S14라는 건 S13에다가 A14 더하는 거지. 그쵸? 그러면 A14 근데 뭐야? A14 뭐야 우리 구해보니까? 0이지. 그럼 값이 여기다 0 더하는 거잖아. 그럼 S14랑 S13이랑 달라? 똑같잖아. 그치? S13이랑 S14 똑같잖아. 0 더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 그니까 그러면 S13이나 S14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괄호 안에 S1부터 S2부터 쭉쭉쭉 써져서 S13까지는 다 달라. 여기까지는 값이 다 달라. 그리고 S14를 쓸 건데 S14는 어차피 써봤자 누구랑 똑같으니까 S13이랑 똑같으니까 쓸 이유가 없지. 집합 안에서는 중복된 거는 빼잖아. 그쵸? 여전히 13개 아니에요. 여전히 13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건데 이렇게 찾으니까 안 와닿잖아. 지금 어렵잖아.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쉬워. 봐봐 얘들아.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림으로 보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 자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주지 않고 첫째 항도 모르네. 그쵸? 그러니까 가정해보자. 이거 얘들아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래?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 문제에서 몇 번째 항부터 등차래? 첫 번째 항부터 등차야. 자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어떻게 생겼어? 식이 SN이 어떻게 생겼어? AN제곱 더하기 BN 이로 생겼겠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면 상수항이 없잖아. N에 대한 2차식이 되겠지. 얘 그려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봐. 0,0을 지나고 위로 블록하다라고 하고 가정하고 그렸어. 근데 이때 여러분 이게 SN이야. 이게 SN. 근데 N이 9일 때랑 18일 때랑 값이 똑같대. 그럼 정가운데 봐봐. 2차함수잖아. 9일 때랑 18일 때가 똑같대. 그럼 정가운데 봐봐. 2분의 27 아니야? 정가운데 2분의 27 아니야? 2분의 27 대칭줄이? 그치? 근데 우린 SN에다가 뭐만 넣을 거니까? 자연수만 넣잖아. 그럼 2분의 27 근처에 있는 자연수 뭐뭐 있어? 14랑 13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여기 13 있고 여기 14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S1, S2에서 S13까지는 값이 어때? 다 다르지. 그리고 S14랑 S13은 어때? 똑같이 아까 했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참수로 보니까 훨씬 좋다. 등차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그림으로 보니까 보일 거야. 그래. 그러면 결국엔 문제에선 S1부터 S13까지 해서 여기 지금 13개 요것만 여기 1이야.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값들만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하니까 반대 똑같이 있죠. 반대. 그럼 1일 때랑 똑같은 건 몇이겠어? 26이지 않아? 합해서 27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n이 13부터 26까지 정도 끝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SN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n에 대한 2차 함수로 보면 문제가 쉽고 빠르게 풀리는 게 좀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얘를 본 거고, 숙제 펼쳐보세요. 숙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한번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숙제 문제 펼쳐보시고요. 여러분들 보라색 책이지. 숙제 문제에서 등차 수열 쪽에 좀 작동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32쪽에 108번 32쪽 108번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왠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풀어볼게요. 같이 숙제 풀어봅시다. 숙제. 자, 가 해석하면 뭐야? 그치? 이거 보면 A4가 보여야 되는데 등차 중앙 3, 4, 5잖아. 이걸 보고 A4가 0이다 보여요. 등차 중앙. 그러니까 수열은 계속 해석하면서 어떤 조건을 향해 나가야, 어떤 조건을 해석해야 풀이가 제일 효율적일까를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항들 간의 관계 중에서. 자, 그리고 이제 나조건인데 핵심은 이거네. 아니, 여러분들한테 공차가 뭐래? 그리고 D가 양수지, 얘들아. 그러면 D가 양수인데 A4는 0이면 A4보다 이전에 있는 항들 1, 2, 3은 무조건 부호가 음수, 그치? 그리고 A5부터 양수, 그쵸? 그럼 어쨌든 둘을 절대값 취했을 때 값이 똑같다면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부호가 뭔지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절대값을 없애려면 부호를 알아야 없애지. 그러면 A4가 0인데 공차가 0이면 A5는 무조건 뭐야? 플러스지, 그치? D니까 플러스야. 근데 그게 2를 만났어. 그럼 당연히 플러스 아니야? 그럼 절대값이 의미가 없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얘는 그냥 A5 더하기 2인데 그마저도 A4가 0이니까 D 플러스 2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냥 D 플러스 2. 근데 왼쪽은 여지가 있지. 그러니까 A2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2를 더했을 때 이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그래서 A2 더하기 2가 양수일 때와 A2 더하기 2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기는 해야 돼. 이렇게 풀긴 해야 돼. 근데 사실 마음속에 설마 음수겠어?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잖아. 고작 2를 더해서 음수가 여전히 음수라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하기 2를 이 정도 해봤자 그래서 양수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잘 찍어봐. 어디에 찍을래? 뭐가 정답이야? 뭐가 정답이야? 나 몰라. 음수일 때 해봐? 그럼 음수일 때 보면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2가 D 더하기 2면 A2가 뭐야? 마이너스 2D인가요? 그러면 2D 빼기 2가 D 플러스 2가 오! D가 4가 나와. 오, 맞네요. D가 4인데. 그죠? 왼쪽은 해보면 D가 뭐 나와요? 왼쪽은 해보면 마이너스 2D
더하기 2가 b 플러스 2다가 나오니까 t가 0이 나오네. 이렇게 안 되죠. 왼쪽은 t가 0이 나오고 오른쪽은 t가 4가 나오고 그래서 t가 4일 때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값이라서 우리의 핵심은 부호. 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부호를 체크하는 게 핵심. 절대값이라서 부호를 체크하는 게 핵심. 그래서 등차 중앙으로 했고 공차 부호까지 알려줬으니 여긴 확실히 항상 플러스. 그럼 왼쪽만 가지고 케이스 분류하면 정답 깔끔하게 나와.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조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 많이 했던 거 이거 어디냐? 122번. 이거 질문 나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이 122번이랑 123번을 보면 왜 우리 학원에서 교재를 이렇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어요. 20년에 영어고에 나왔던 게 작년 군포고에 또 나오는 거죠. 필러로. 그래서 기초를 돌려서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질문 되게 많이 했던 거 120. 이거 좀 어려워요. 가랑 나를 좀 펼쳐서 이렇게 써봤어요. 지금 가를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니까 A1부터 A5라 하고 마지막 5개라는 표현이 좀 어렵잖아. 이 마지막 5개면 끝이 도대체 몇인지 모르니까 끝을 n으로 잡고 이렇게 5개 쓰세요. 작아지는 거. 그럼 n-4에서 시작하는 걸로 써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조건에서 준 조건도 이거를 좀 식으로 표현해볼까? 식으로.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가 이게 275다라고 이렇게 써놓죠. 그럼 우리는 이 세 개의 조건들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야 돼. 뭔가 관계식을 찾아야 돼.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 다조건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게 얘가 좀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고 이게 2분의 A1 더하기 N이라는 게 좀 해결되면 좋겠고 숫자 n도 아니면 해결되는 거. 둘 중에 뭔가 하나 해결돼야 돼. 그치? 그걸 어디서 찾아? 가조건이랑 나조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잘 안 보여. 이런 문제 처음 하잖아. 안 보여. 둘을 더해요. 둘을 더해요. 더하는데 막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해야 돼. A1의 짝은 누굴까? 밑에서 더할 건데 A1의 짝 누구로 적어봐야 A에 N 적어야 돼. 그리고 A5는 그럼 짝이 반대로 누가 돼야 돼? 짝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엇갈려서 짝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짝을 이렇게 잡아봤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A1 더하기 AN이 되겠네. 얘랑 이 짝 지으면 그러면 두 번째 A2의 짝은 누구겠어? A에 n-1이겠죠. 이렇게. 그죠? 위에 있는 A3의 짝은 그러면 A에 n-2가 짝일 거고 A4의 짝은 A에 n-3.
A5의 짝은 A의 n-4 이렇게 짝이 될 거야. 근데 왜 짝이 이렇게 될까요? 왜? 등차 중앙이 똑같잖아. 등차 중앙이 똑같잖아. 즉 얘네 모두 다 나누기 2하면 2분의 A에 이거 하면 다 A에 이거 될 거 아니야. 얘는 결국엔 2배의 A에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등차 중앙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어디 있어?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얘네를 다 더해. 얘네 다 더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다. 등차 중앙이 모두 똑같은 거니까 이거 다 더하면 이게 5개 있는 걸로 봐도 돼. 그치? 이거 5개 있는 거야. 지금 이게 5개 있는 게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250이야. 그래서 A1 더하기 AN이 그냥 50이야. 그게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50이야. 그래서 n이 11이야. 이렇게. 정답 1번이야. 이게 잘 안 보여. 처음 잘 안 보여. 그래서 발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처음 5개랑 마지막 5개인데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걔네끼리도 이렇게 양끝에 합이 똑같을 거야. 이렇게 만나면 그 등차 중앙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등차 중앙이 똑같음을 이용해서 등차 중앙이 똑같다는 건 항의 합이 그냥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얘네가 똑같다. 그래서 이거 5개 있다 해서 저기 안에 얘가 숨어 있었다 라고 푸는 문제. 이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거? 부분하고 이거 부분하고 아닌데 이거 없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135번입니다. 이게 사실은 유형 교과서에 있는데 등차 수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 있는데 얘가 왜 등차 수열의 합에 들어가? 그 문제를 같이 볼 거야. 아이디어가 독특해서 혼자 생각하기 쉽지 않아서 같이 볼게. 135는 수업을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그 유형 교재에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 있어서. 자, 여러분들 4와 9 사이에 4와 9 사이 유리수가 있는데 분모가 9인 기하분수야. 그러면 보통의 친구들이면 이렇게 간다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4와 9 사이 유리수인데 분모가 9라고. 오케이. 그러면 4는 9분의 36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거야. 9분의 36보다는 크고 9분의 81보다는 작은 아이들 중에서 9로 나누어지지 않은 숫자들을 쭉 써가지고 규칙을 찾아야 될 거야. 규칙.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들 그냥 이거에 집중해봐. 얘들아. 분모가 9인 기하분수들 다 찾아봐. 그냥 9분의 1, 9분의 2, 9분의 4, 5, 7, 8 이렇게 좀 6개 있지 않아? 그냥 기하분수면 다 6개 있지. 근데 얘네들이 4와 9 사이에 있으면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4와 9 사이니까 4만큼 더해봐. 다 싹 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4 더하기 9분의 1, 4 더하기 9분의 2 이런 식으로 보면 4 더하기 9분의 4, 4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맞춰준다고. 즉 기하분수들 먼저 세팅해두고 기하분수들을 먼저 세팅해두시고 4와 9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 숫자들만큼 다 더해주면 되는. 그럼 여전히 기하분수. 그래서 4를 더해주고 또 5도 있겠지. 그리고 6일 때도 있고 7일 때도 있고 8일 때도 있을 거야. 이걸 싹 다 여러분들은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싹 다 더해주면 돼. 싹 다 더해줄 거야. 그러면 이 9분의 1부터
6개 이거 다 더한 거 이거 다 더한 거 6개 합이 3, 7, 12 다시 3, 7, 12 27, 3 이게 돼? 합은 3 얘네들 다 더하면 3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얘네 다 더하면 3이죠? 그게 몇 개 있어? 얘들아 한 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있지 않아? 이게? 그치? 그래서 합이 3인 얘네들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깔려있으니까 곱하기 5를 해주셔서 얘네들은 일단 15개 있고요. 얘네들은 15개. 그리고 얘네들은요. 우리 얘네도 다 더할 거잖아. 4, 5, 6, 7, 8도 더해줄 거잖아 여기. 얘네는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6개 있고. 다 더하면 이거는 근데 굳이 등차수열 합 안 써도 암산해도 9, 15, 20, 30이니까 180. 그래서 정답 190 이렇게 풀어요. 이 문제도 독특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발상이 쉽지가 않아요. 모르면 잘 생각 안 나. 이거는. 그래서 발상이 좀 독특해서 풀어봤습니다. 발상이 독특해서 풀어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도 요번 숙제 중에 좀 요번 숙제 중에는 질문한 문제가 많지 않았을 텐데 삼각함수 활용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밖에 있긴 할 텐데 못했을까? 많이 질문할 것 같은데 웬만한 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한 문제만 보고 끝내자.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이게 좀 어려운 게 하나 껴있긴 하더라고. 어디냐면 21쪽 이게 72번 이거 하나 보고 끝내시죠. 21쪽에 72번 등차수열은 다 있고 삼각함수 활용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수업. 이거 풀었어요? 72번. 내 숙제를 아직 안 내주지 않아.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슨 문제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풀자고 하는지. 요 길이 구하래. BD. 여러분들 조건이 좀 독특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났던 게 아닌 것 같지 않아? 그치? 이거는 뭐가 숨어 있을까 이 동안에? 이거 뭐가 이대로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조건들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애초에 평행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잘 안 주는 조건이라서 독특한 것도 많은데 플러스 지금 AB랑 AC랑 AD가 똑같아. 그러면 얘가 뭐야? 저 얘가 원의 중심으로 봐야 돼. 이것도 보여야 돼. 이거 원이 아니라 원의 일부야. 즉 얘가 원의 중심이야. 이거. 왜? 아니 똑같대. 얘들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대. 지금 원 위의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원이야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원이가 원. 이렇게 원이야 원. 원의 일부야 원의 일부. 그래야 다 반지름으로 똑같은 거지. AB랑 AC랑 AD가 반지름으로 똑같은 상황.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럼 이게 원이라고 치면 요거에 대한 요거하고 원주각이겠네. 여기 세타라 두면 즉 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요 세타겠네. 그치? 그럼 얘는 무슨 각이야? 중심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여기 원주각이야. 호 BC에 대한. 그리고 요건 중심각이 되겠지. 그치? 여기 2세타야. 여기 2세타야. 2세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무슨 조건 아직 안 썼어? 문제에서 되게 독특한 거 하나 준 거. 평행 조건 안 썼지? 평행 이제 써봐. 요렇게면 억각 아니야, 억각? 그럼 이 세타가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이 세타 억각. 이 세타 억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각형 A, C, D 봐봐. 무슨 삼각형? 삼각형 A, C, D 무슨 삼각형? 이등변이니까 여기 각도도 몇이야? 이 세타인데 그 중에 세타는 차지했으니까 여기가 몇이야? 세타.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 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대각선 BD 길이 찾으라 해도 어떻게 찾을까? 대각선 BD 길이 어떻게 찾아?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삼각형 A, D, B에서 삼각형 ADB에서 BD 제곱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코사인 원칙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삼각형 ADB에서 그래서 BD 제곱은 2 곱하기 반지름 길이 몇이래? 4라고 했나? 4 곱하기 4분의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이거는 내가 지금 뭐 쓰는 거야? 코사인 원칙 쓰는 거잖아. BD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A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코사인 A 찾으면 정답이네. 코사인 A를 찾으려고 봤더니 우리는 이 각도 전체가 필요하네. 여기 전체가 필요하지. 이렇게. 이 전체. 이 전체 중에 여기는 2세타야. 그리고 여기는 2세타야. 여기는 이 삼각형 ADC에서 봐봐. 180도 중에 4세타 빠진 거 아니야? 그럼 파이 마이너스 4세타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합치면 파이 마이너스 4세타에다가 2세타 더하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A가 사실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였고, 그러면 각변환에 의해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그럼 우리 코사인 2세타만 찾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 찾으라고 우리한테 지금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4, 4다니까 삼각형 A, B, C에서 코사인 2세타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정답.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풀고 끝.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웬만큼 좀 도전해보고 할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하나 풀어주고, 숙제는 풀다가 모르겠으면 언제든 개인톡으로 지원하셔도 돼요. 알겠죠? 편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 거기가 밑에 잘했어. 좋아요. 원의 일부라는 걸 이용했군요.